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데요. 이러한 선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조성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소인수 강의가 편성될 수도 있고 대규모 강의가 편성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소인수 강의실, 대규모 강의실도 편성되고 여러 수업 방식에 따라서 토론형 강의실, 또 발표형 강의실, 또 모두명 강의실을 다양하게 조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학습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고교학점제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위한 공간들은 교실하고 가능한 최대한 가깝게 하고 가능하면 개방을 해서 수업 중에도 언제든지 그런 공간들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접근해서 아이들이 쉬고 또 소통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는 아이들한테 자금자금한 공간들도 많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10명, 20명에서 모이는 것도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두세 명씩 모여서 서로 소그룹으로 소통하고 얘기하는 그런 기회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공간들을 주려고 소규모 공간들도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테라스 이런 공간들을 둬서 아이들이 내부에서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야외 공간하고 한마디로 자연하고 조금 더 가깝게 이렇게 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면 무엇보다 그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한 공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었던 대부분의 학교들은 교사 라운지를 같이 뒀습니다. 그 안에는 선생님들이 의사소통도 하고 쉴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개별적으로 또 연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그 안에 다양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거기서 선생님들이 단순히 얘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독립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까지도 아예 좀 더 폭넓게 이번에는 이런 접근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학교 수업의 형태가 교과의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학생 중심의 수업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교실이 필요했습니다. 학습 라운지는 각 층에 한 개씩 총 3개가 있는데요. 강의식 수업을 하기에 적합한 공간도 있고 모둠 활동, 소그룹 모둠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공간도 있습니다. 공간이 변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공간에 맞는 새로운 수업 형태를 계속 시도해 보시고요. 네, 수업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어 교과 특징상 활동 수업이 많은데 사각형에 둘러싸인 교실은요, 조별 활동을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여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집중이 한 곳으로 몰려드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 연습 공간이 필요하면 각자 자리에서 팀별로 잘하는 친구를 넣어서 같이 연습을 해준다면은 더 활기차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고, 와가지고 저한테 검사받는 과정도 굉장히 즐거워해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이런 자유시간이나 이럴 때 와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친구끼리 와서 잡담 나누거나 하는 친구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조명도 밝고 그 책상도 아이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창가에 또 비치되어 있는 그 테이블은 이렇게 분위기가 따뜻하고 바깥에도 보이는 그런 분위기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좀 분위기가 많이 전환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공간은 교사 아고라라고 불리는 공간인데요. 교과협의회를 여기서 다양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수업이 없는 시간에도 오셔가지고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기도 해요. 공간 혁신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수업도 많이 바뀌었고요. 아이들의 삶까지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중점을 둔 부분은
고교학점제 대비해서 저희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이제 아이들이 과목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그런 다양한 과목, 다양한 선택 과목을 저희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하려면 강의실을 기존에 10개 반이라 그러면은 10개 교실만 있는 게 아니라 13개, 4개의 강의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학생 수가 천차만별이에요. 다양한 학생 수의 수업을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저희가 일단은 제일 주안점을 둔 건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업 형태, 모두학습, 프로젝트 학습, 그리고 아이들끼리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주제 중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학습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좀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전면 이동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동선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저희가 복도에다가 벤치를 좀 많이 배치를 했어요. 거기에 서로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동간에 중간중간 앉아서 휴식도 취하고, 그런 공간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형화된 공간들이 대부분이어서 학교에 학생이 맞춰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간이 변화하니까 학교도 학생에 맞춰서 변화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러닝센터는 기존의 답답한 교실이랑 다르게 좀 탁 트인 느낌이 있고, 수업을 할 때에도 특히 계단식 구조인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뒷자리에 앉은 친구들도 시야를 방해받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층에 이제 러닝센터는 이제 학생 복합 활용 공간으로 해가지고 한쪽에 이제 계단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모두의 라운지라 그래서 아이들이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소인수 강의실은 이제 14명 정도 이제 강의를 하는 그 수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소인수 수업 강의실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한쪽은 개별학습 공간이라 그래서 이동 수업 간에 아이들이 휴식도 취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개별학습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소그룹 토의 공간이라 그래서 애들이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같이 공부하는 것도 이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별도의 공간도 마련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3층에는 가변형 교실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대형 강의실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대형 강의실이라 그래서 그냥 대형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폴딩 도어를 설치해서 폴딩 도어를 닫게 되면 소인수 강의실로도 바로 별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변형 교실을 만들었죠. 그리고 가변형 교실 옆쪽에 또 마찬가지로 개별학습 공간 또는 학생들이 순간순간 와서 이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공간도 조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 휴게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 그냥 애들이 교실에서 쉬고 교실에서 수업하고 획일적인 공간이었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이동 수업 간에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휴식 공간, 휴게 공간을 만들어 놨더니, 근데 지금 이제 3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선생님들이 조성된 공간,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또 선생님들께서 직접 거기 사용도 원하시고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이나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걸로 일단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으세요. 저희 학교가 분관이랑 별관이 있는데 보통 이 전에 공간들은 다 별관에 몰려 있었거든요, 특별실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좀 과감하게 새로 공간들을 분관으로 구성을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점들을 중점해서 구조화를 하였습니다. 2층 공간은 3학년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 이 러닝센터 안에 여러 가지 모둠 활동을 할 수 있는 책상, 그리고 중간에는 폴딩 도어를 달아서 3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수업을 운영하게 되면 폴딩 도어를 열어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폴딩 도어를 달아서 두 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 공간의 유연성을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3층에는 계단식 강의실이 있는데 발표식 수업이라든가 집중이 잘 돼서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교실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강의실에서는 실제 수업을 거기에다가 시간표를 잡아놓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마다 정규 수업을 학급에서 하다가 모둠 활동을 하려면 실제로 시끄럽거든요. 다른 교실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 수업을 하다가도 그 소규모 강의실에 이동해서 모둠 활동이라든가 토론 활동이라든가 할 수 있게끔 마련된 공간이고요. 그다음 별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공간이 있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앉아서 강연을 듣거나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사실 되게 기존에 있었던 딱딱한 자습실의 이미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되게 편안하게 일상생활에도 겪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서 공부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마치 학교에 있다고는 느낄 수가 없었고 편안하게 카페에 가서 공부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조금 마음에도 안정을 가지고 차분하게 친구들이랑 대화도 하고 하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교학점제를 하다 보니까 교수학습 공동체라든가 또는 교사협의회 또는 교과협의회 이런 것들을 열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그 선생님들이 오셔서 협의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공간에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가장 대표적인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활동 수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주저하셨던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공간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겠다라는 선생님들도 많고요. 실제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공간이 변화가 됐고 그래서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공간의 변화로 인해서 경험이 좀 확장이 될 것 같고 경험이 확장되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가 조금 지은 지 오래된 학교라서 일자식의 복도를 가지고 있고 같은 크기의 이제 교실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인수로 구성되는 수업이나 또 35명 이상 구성되는 수업을 할 공간이 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또 학생들이 공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그런 좀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 공간 변화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1층에는 많은 인원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35명 이상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강의실을 계단식으로 만들었고요. 그 옆에 보면은 0.5칸에 해당하는 공간을 검색할 수 있는 정보 검색실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2층에는 소인수 강의실, 12명이 들어갈 수 있는 소인수 강의실과 또 모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 학습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학습실도 PC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그 주제 탐구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공간을 구성해 봤고요. 2층, 3층, 4층 골고루 공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오픈된 공간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혹은 점심시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 시간에 활용해가지고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 뭐 자습 시간이다 뭐 그럴 때도 와서 하고 또 만약에 뭐 저희 그룹 활동실도 하나 생겼는데 뭐 수업 시간에 그룹 활동 같은 거 있으면은 거기서 하니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프로젝트 학습실을 쓰신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프로젝트 학습실에서 정말 그 탐구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이 수업의 변화를 공간의 변화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활동 단위로 선생님들이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면서 그 뭐 차시 수업에 맞게끔 활용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제 탐구 학습은 모둠 학습실, 프로젝트 학습실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 발표는 계단형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수업의 변화가 이제 좀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희 학교가 워낙에 과밀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실 말고는 있을 공간이 없었는데 그래서 개별적으로 뭔가를 학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모여서 조별로 활동할 공간이나 아니면 심지어 뭔가 앉아서 쉴 공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런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2학년동은 워낙에 그러니까 저 건물 안에 12개 반과 교무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공간이 진짜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칸이라도 트면서 그 층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 뭐 팀별로 과제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소규모로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3학년 동은 그래도 2학년 동보다는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한 층에 2개실을 러닝센터로 만들 공간이 있어서 거기는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학습 공간? 강의실도 한 층에 하나씩 좀 크기를 다르게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나 학생들이 자습을 한다거나 뭐 소규모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공간, 쉼보다는 좀 그런 학습성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게 됐어요. 2층, 3층을 쓰는 학생들은 러닝센터가 있어서 그런 이제 새로운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1층에 1반, 2반이 2개 교실이 들어와 있게 됐는데 그 층은 러닝센터를 만들어줄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 친구들도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한 게 아이디어로 나온 게 이제 그 앞에 데크 공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떠들거나 아니면 공부하다가 힘들 때 쉬러 나와요. 이렇게 돗자리 깔고 친구들이랑 떠들거나 쉴 때 많이 옵니다. 일단 제가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건 아이들이 뭐 3, 4, 5 모인다는 거예요. 이동식 수업이 많아지면서 서로 다른 반 아이들이 모여서 뭐 같이 과제를 한다거나 팀을 구성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모일 공간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비워줘야 되는 공간들이 생기고 또 비우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협조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양보도 해주시고 하셔서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성원들의 협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이 사업 자체를 이제 시설에 두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늘 강조를 드리거든요. 운영에 강조를 둬야 된다. 이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과 선생님이 어떻게 그 공간을 잘 활용하게 할 것인가, 그거에 이제 초점을 둔다, 이 뜻이겠죠.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들의 몫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완수를 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그 이외에 많은 선생님들이 쓰셔야 되고 더 큰 문제는 계속해서 사용자가 바뀌면서 그 공간을 또 방문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 새로 오신 선생님들조차도 계속해서 잘 쓰실 수 있도록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또 인수인계도 해주시고 코멘트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간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그 몫이다. 그리고 이 사업의 핵심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색이 사라졌다. 갑작스럽게 생맹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색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 증상이 일종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추측만. 세상은 곧 이 정체불명의 병을 바이러스로 분류하며 컬러스틸링 바이러스라고 명명했다. 감염병처럼 퍼져나가 색을 빼앗아간다는 것이다. 생맹으로 물들어버린 사회는 혼란만이 가득했다. 공격적인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해결책을 빠르게 질병관리청이 지난주 일시적으로 이원색까지 볼 수 있게 만든 치료제 듀오톤 200. 정부는 본질에 접근하기보다 혼란을 잠재우기 급급했고 정부의 백신 의무화 정책으로 듀오톤 200의 접종률이 과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은 왜곡된 불안과 분노를 표출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백신 접종 의무화는 인간의 자유와 선택에 관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아니, 누가 두 가지 색깔만 보면서 살고 싶을까요? 우리는 점점 눈이 멀어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다.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대는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음.
여보세요? 인정현 씨 맞으시죠? 현재 23차 백신 접종 기간이 지나서 전화드렸어요. 선생님 이거 서둘러 맞으셔야지. 안 그러면 색이 다시 안 보이게 되세요. 아마 이미 증상이 진행 중이실 텐데 스트레스 수치가 다시 높아지시면 쓰러지실 거예요. 거짓 치료 중단하라. 천번 1001번 들어오세요. 주사 들어갑니다. 진실을 보라. 두루미는 루비처럼 미적이다. 기호고요. 3,500마리밖에 없는데 두루미는 가족 단위로 생활을 해요. 네, 이제 가시다가 보면은 두루미가 2마리가 있는 경우가 있고 3마리, 4마리, 이렇게 2마리, 3마리, 4마리 이렇게 있어요. 자, 3마리면은 이 가족이 누굴까요? 엄마, 아빠, 애기. 넷이면은 엄마, 아빠, 애기 둘, 맞죠? 둘이면은 그럼 부부 맞아요. 오늘은 우리 구장처럼 더 많이 이해하기의 일환으로 두루미 탐방을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우리 철원에 대한 환경과 생태를 우리 철원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알고 그것을 갖다가 보존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철원에서 살 수 있는. 엄마 나 TV 나왔어. 엄마 나 TV 나왔어. 야호. 두루미구나. 요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교육청. 저기 실내도 3마리 가라고? 3마리 가자고? 고라니. 와, 두루미 때 진짜. 와, 지겹다. 하빈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우울해요 지금? 원래 이런 텐션이에요. 저장 공간이 바닥났어요? 슬픈 하빈이 어떡해? 내가 몇 개하게 해볼게. 그냥 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그리고 그 두루미는 옛날부터 두루미 하면은 첫째가 행운, 장수,
부부간의 정절, 또 임금에 대한 충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500원짜리에 들어있는 새가 무슨 새예요? 하기 두루미. 하기 두루미. 네. 하기 두루미. 자, 그럼 두루미란 이름이 왜 붙었을까요? 두루미가 한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새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새의 이름을 붙였어요. 깨꼬리는 깨꼬리. 그래서 우리 두루미는 보통 울 때 뚜루루 소리를 내요. 뚜루루. 그래서 두루미라는 이름을 붙였죠. 여러 가지 충동작이 있어요. 저기 북한이야? 북쪽인데, 자, 우리 앞에 논이 보이죠? 논이 쭉 이어지다가 저 앞에 보면은 논이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논이 끝나면 그 뒤에 뭐가 보여요? 나무가 우거진 숲이 보이죠? 저 숲이 있는 곳이 바로 비무장지대예요. 저 비무장지대 건너편에는 그럼 어딜까요? 북한이에요. 맞아요. 우와! 포장해 놓은 거거든. 움직이지 말고 봐봐. 두루미 진짜 많아. 많다고 내 말인데? 오! 왜? 난 왜? 두루미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어디 쪽에 있어요? 저기 약간 마시멜로 같은 거 옆에. 두루미 보니까 어때요? 너무 신기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 처음 봤어요? 네. 두루미의 매력은 뭔 것 같아요? 여기 머리 빨간 거? 진짜 많다. 대박. 두루미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몇 마리나 있어요? 한 30마리? 30마리? 네. 50마리 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두루미가 때로 있어요. 인천초등학교는 전반적으로 다 그냥 선생님이 다 좋고요. 다른 학교처럼 평범하게 1, 2, 3반 말고 매화, 난초, 국화가 이렇게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급식도 되게 맛있고요. 현장 체험학습도 되게 자주 가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아니요, 이슬아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 TV에 나와요? 저희 유튜브에 나와요. 언제 올라가요? 채널 이름이 뭐예요? 학교 아니야? 학교 맞죠? 아저씨 몇 살이에요? 30살 넘었어요. 아저씨 몇 살이에요? 여러분이에요. 40살이에요. 결혼했어요. 30살에. 선생님 조심하세요. 마라탕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우리 부부는 발꽃 인사합니다. 발꽃 인사합니다. 가족이도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빨리 두루미 찍어요. 두루미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앞으로 멸종되지 말고 잘 있으면 좋겠어. 두루미야 오래오래 보자. 두루미를 통해서 그 환경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면서 철원에만 있는 두루미를 우리가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게 있을까? 두루미는 왜 철원에 와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의문을 해소하고 알아나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고장이 없는 특별한 새인 우리 두루미가 있는 철원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철원에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